안녕하세요. 수학의 모든 것의 강창원 쌤입니다. 이번 영상은 경제 수학 전 시간에 이어서 함수의 연산과 종류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강의에서는 두 함수가 주어졌을 때 합한 함수와 뺀 함수, 곱한 함수, 나눈 함수에 대해서 정의를 하였고요. 정의하는 방법은 굉장히 쉬웠습니다. 두 함수를 더해라, 그냥 실제로 다항식의 덧셈처럼 해주면 된다더라. 사칙 연산에 대해서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 거였고요. 그리고 관련된 문제풀이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 합성함수와 역함수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 합성함수와 역함수가 경제현상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으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성함수는 두 개 이상의 함수가 주어졌을 때 두 개의 연산을 같이 한 번에 하는 걸 합성함수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집합을 토대로 예를 한번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x라는 집합이 1, 2, 3 원소가 3개가 있고요. y라는 집합이 4, 5, 6이라는 집합이 있고요. g라는 집합이 7, 8, 9라는 원소가 있었을 때 함수를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합 x에서 집합 y로 가는 함수 f를 정의할 건데요. 1은 5로 가고 2는 6으로 가고 3은 4로 가도록 이렇게 함수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y에서 g로 가는 함수를 제가 약속할 거예요. 그 함수의 이름을 g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리고는 4는 9로 가고 5는 8로 가고 6은 7로 갑니다 라고 이렇게 함수를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f라는 함수는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되는 거고요. g라는 함수는 y에서 g로 가는 함수입니다 라고 했을 때 이제 요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 두 함수를 이어서 진행해서 이 x라는 집합에서 g라는 집합으로 한 번에 가는 함수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요 두 개의 함수를 합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그걸 두 함수를 합성했다라고 하고 기호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G 동글맹이 F요 라고 해서 전 시간에는 얘를 점을 찍으면 곱하기 두 함수를 곱했습니다인데 동그라미 약간 작은 동그라미 얘가 이제 컴포지티브의 약자를 써가지고 이제 5를 이제 작게 쓴 거거든요. 요렇게 약속하면 F라는 함수와 G라는 함수를 두 개를 동시에 진행해서 나오게 하세요 라고 기호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의는 이렇습니다. 두 함수를 정의할 거예요. G 동글맹이 F라고 이렇게 하면 요게 하나의 함수인 거예요. 함수인데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X라는 집합에서 G라는 집합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거. 그리고 어떻게 약속을 하냐면 G 합성 F X 값을 계산하세요 라고 하면 fx를 먼저 계산을 하고 나온 값을 G에다가 넣으세요 라고 이렇게 쓰시면 얘가 합성함수의 정의입니다.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요. 이런 거예요. G 합성 F 1값을 구하세요 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1을 집어넣는데 F라는 함수를 한번 보내고 G라는 함수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을 집어넣었더니 5가 나오고 그 5 값을 또 G라는 값에 집어넣어서 8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은 G, F 1값입니다 라고 이게 정의인 거고 F1 값은 문제상에서 1은 5로 가죠. 1값은 F1은 5가 되는 거니까 G 5 값이 되는 거고 5는 8로 가네요 라고 해서 8로 이렇게 써주시면 얘가 두 함수를 합성한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G 합성 F 2값을 구하세요 라고 하는 건 F2, 2를 집어넣어서 나오는 값이요 6이네요. G6 이 값이 어디로 나오냐면 7로 나와요 라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얘가 두 함수를 합성한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두 함수가 주어졌을 때 차근차근 가면 된다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주의하셔야 되는 건
오른쪽부터 가는 거예요. 오른쪽부터 f를 먼저 집어넣고 나온 값을 g에 계산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g 합성 f와 f 합성 g는 다른 거예요. 제가 함수를 예를 들어서 이제 한번 해드릴게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가겠습니다. 합성함수의 개념을 이해하셨으면 중요한 거는 이제 요거를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합성함수 구하기. 예를 들어서 f를 집어넣어서 나오는 값을 g에 집어넣으세요 라고 하는 건 그냥 함수를 2번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거 자체에서 시키는 대로 그대로 가면 굳이 합성함수라는 단어를 쓸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여기서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두 함수를 거쳐서 가는 걸 하나의 식으로 표현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합성함수를 직접 구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아까 제가 정의를 얘기할 때는 집합을 토대로 해드렸는데 구체적으로 함수를 주어줄게요. 교과서에 처음에 나와 있었던 fx가 x제곱 플러스 9라는 함수가 주어져 있고요. gx가 3x 플러스 5라고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랬을 때 구체적으로 함수가 주어졌을 때 g 합성 fx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임의의 숫자 대신에 미지수 x가 들어간 것 뿐이에요. 그래서 g fx를 이렇게 그냥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집어넣으시면 fx가 x제곱 플러스 9니까 g x제곱 플러스 9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그러면 요거를 여기식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뭐냐면 g x제곱 플러스 9라는 식은 뭐가 되냐면 요 x자리에 3에 원래는 x가 들어가야 되는데 x제곱 플러스 9를 그냥 이렇게 집어넣는 겁니다. 그리고 플러스 5라고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정리하면 3x제곱 플러스 3, 9, 27, 27에다가 5를 더하니까 32입니다 라고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가 최종적으로 g 합성 fx는 누가 되는 거냐면 3x제곱 플러스 32라고 합성함수를 아예 그냥 애초에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원래는 어떻게 했었죠? 볼게요. g 합성 f1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g에다가 f1 값을 대입하세요 인 거고, f1은 여기 식에다가 1을 집어넣어야겠죠. 그죠? 1을 집어넣으면 1 더하기 9니까 요 값이 10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G10 이렇게 될 거고요. 10을 여기다 집어넣어야겠네요. 여기에다가 1을 집어넣었더니 10으로 바뀌고 10을 이 값에 집어넣으시면 얼마가 되냐면 35입니다 라고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정의인 건데 우리는 뭐를 구해놨어요? 맞아요. 합성함수를 구해놨죠. 그러니까 요 과정을 이제는 안 거쳐도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냥 구하시면 되냐면 요 함수 자체에다가 1을 그냥 대입하는 거예요. 1 대입하면 3 플러스 32니까 오케이 35로 해서 합성함수가 맞구나 라고 확인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단원에서 중요한 건 두 함수가 주어졌을 때 이렇게 합성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근데 이 합성이 요 개념만 잘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gx가 x제곱 플러스 9입니다 라고 주어지면 g1은 뭐예요? 그냥 x자리에다가 1을 집어넣은 거예요. 9 집어넣으니까 10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g2x는 뭐예요? 별거 없어요. x 들어갈 자리에 2x를 집어넣는 거예요. 2x의 제곱 플러스 9니까 4x제곱 플러스 9인 겁니다. 이거 합성함수인 거예요. 그냥 g가 라고 하셔도 별거 없어요. 뭐다? x자리에 누구 집어넣는 거예요? 가를 집어넣는 겁니다 라고. 요게 부담스럽지 않으면 여러분은 합성함수 개념 이해하신 겁니다. 괜찮을까요? 선생님 가가 어떤 하나의 문자인 거예요. 요거를 이해하시면 g 합성 f는 x자리에 얘를 집어넣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쵸? 네. 옆으로 좀 올게요. 제가 공간이 좀 부족해서 옆으로 오시면 요것도 구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fg 합성
x입니다 라고 이렇게 쓰실 수도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요 값은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오른쪽부터 가는 거예요. x에 가까운 쪽부터 가니까 gx를 이렇게 집어넣는 겁니다. 집어넣는 거니까 f에 gx가 지금 얼마죠? 3x 플러스 5. 3x 플러스 5를 집어넣는 거랑 같은 거고요. 요 값을 집어넣으시면 x자리에 누구 집어넣는 거예요? 3x 플러스 5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3x 플러스 5의 제곱 플러스 9라는 식으로 이렇게 바뀌어요. 그럼 이 식은 정리하면 9x 제곱 플러스 15에다 2배 하니까 30x 플러스 25 플러스 9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정리하면 f 합성 gx는 9x 제곱 플러스 30x 플러스 34입니다 라고 이렇게 찾아주실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걸 토대로 여러분이 아실 수 있으셔야 돼요. 자, 처음에 구한 건 G 합성 F를 구했더니 요 식이 만들어졌어요. 지금 F 합성 G를 구했더니 요 식이 만들어졌습니다. 두 함수가 어때요?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건 합성함수는 순서가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순서는 요 x에 가까운 쪽부터 하는 거예요. f를 먼저 하고 나온 값을 g에다 넣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실 수 있으셔야 되는 건 g 합성 f와 f 합성 g라는 함수는 일반적으로 어떻다? 다르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아실 수 있으셔야 돼요. 괜찮을까요? 네, 요 개념 같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역함수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은요, 영어로 인버스, 거꾸로 간다는 거예요. 인버스 펑션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는 건데, 어떤 함수가 주어졌을 때 반대로 오는 함수를 역함수라고 해요. 예를 들면 x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습니다. 1, 2, 3. y라는 집합이 4, 5, 6이라고 이렇게 있어요. 그랬을 때 1이 5에 대응되고 2가 6에 대응되고 3이 4로 대응되는 이 대응을 제가 함수 f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겠습니다. 그러면 f1은 5고요. f2는 6이고요. f3은 4입니다. 라고 이렇게 정의한 함수인데 제가 거꾸로 가고 싶은 거예요. 특히 이 경제수학에서는 그게 좀 많이 쓰이더라고요. 저번 강의에서 수요함수, 역수요함수 이런 거 있었거든요. 그것처럼 거꾸로 주인공을 바꾸는 거예요. 4가 누구에 대응됐었니? 라고 찾았을 때 3입니다. 라고 찾는 거. 요것도 하나의 함수로 만들자는 겁니다. 그래서 거꾸로 가는 함수로 얘를 f에 얘는 누구를 거꾸로 해야 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f를 거꾸로 해요 라고 해서 f라는 문자를 똑같이 써주고 거기에 이렇게 마이너스 1제곱입니다 라고 해서 마이너스 1승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 가는 함수를 f에 역함수입니다 라고 부를 거고 함수값은 이런 거예요. 이 값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이 값은 아닌 거예요. f의 역함수의 1은요 라고 하면 얘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거냐면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함수이기 때문에 1값 자체가 여기가 없는 거예요. 요 값이 정의역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요 값을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f의 역에 4는 이렇게 만들어져요. f역의 4는 3입니다 라고 이렇게 정의하는 거. 그 다음에 f역의 5값은요 1입니다 라고 이렇게 정의하는 거. 얘가 역함수입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정의를 그대로 할게요. 자, 역함수의 정의. 함수가 있어요. 뭐냐면 f의 역함수입니다 라고 하면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거냐면 y에서 x로 가는 함수가 되는 거예요. 정의역과 치역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바뀌는 거죠. 바뀌면서 f의 역에 여긴 누가 되는 거냐면 y값이 되는 거예요. 어디의 원소? 요 집합의 원소예요. 요 값이 x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얘가 역함수의 정의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계산하는 거다? f의 역의 y값이 x입니다 라고 하는 건 뭐랑 같은 거냐면 fx가 y입니다 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 값하고 요 값하고 서로 바뀌어지는 거. 이거를 역함수 관계에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자, 하나 더 생각할게요. 집합이
이렇게 있어요. 1, 2, 3, y가 이렇게 있습니다. 4, 5, 6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함수를 제가 g라는 함수로 약속을 할 거예요. 근데 1은 4로 가고요. 그 다음에 2는 4로 갔어요. 그리고 3은 5로 갔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면 요 함수의 역함수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 요 상황은 G1 값이 4, G2 값이 4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G3 값은 5입니다. 라고 하면 선생님 여기 6이 없습니다 해도 함수는 맞아요. 함수는 누구만 생각하시면 돼요? 정의역에 있는 원소들이 하나씩만 뻗어나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 겹치는 거나 여기 비어있는 건 상관없어요. G는 함수가 맞아요. 됐지요? 그런데 역함수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거꾸로 G의 역함수의 4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누가 4에 대응되나요? 라고 봤더니 1하고 2하고 몇 개가 나와요? 2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G의 역은 1이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건 뭐다? 함수가 아닙니다. 앞에서 배웠던 함수의 정의는 하나의 값을 집어넣으면 하나가 나와야 되는데 2개가 나오죠. 그래서 얘는 함수가 아니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G의 역함수의 6을 구하세요 라고 했더니 6값이 어디로 가요? 6은 대응되는 값이 없어요. 이 값은 존재하지가 않네요. 이래서 얘도 함수가 아니야 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함수는 항상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역함수는 어떨 때만 존재하냐면 원래 함수가 요런 경우 안 되죠. 그죠? 요런 경우 되죠. 요 경우를 우리가 함수 뭐라고 부르냐면 1대1 대응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은 그 함수가 1대1 대응이다 라고 생각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건 꼭 생각을 해주세요. 이제 역함수의 개념을 이해하셨으면 여러분 여기서도 중요한 건 뭘까요? 직접 그 역함수를 구할 수 있으셔야 돼요. 역함수 값을 원래 값에서 거꾸로 가는 거야 하지만 실제로는 그 함수가 어떤 함수인지 식으로 표현하실 수 있으셔야 되거든요.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 요 과정을 생각해 주시면 돼요. x랑 y랑 자리를 바꿔요. 왜 그러냐면 정의역과 치역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x랑 y랑 자리를 바꿔주고 거꾸로 가는 함수고요. 두 번째 보통 우리가 찾는 함수는 무슨 꼴로 나타내냐면 y는 꼴로 많이 나타내요. 그래서 이렇게 자리만 바꿔도 역함수가 되긴 해요. 되긴 했는데 이걸로 오케이인데 그 함수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식이 y는 꼴이어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는 y는 꼴로 변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요. 정의역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치역으로 가는 거고요. 치역이 누가 되는 거냐면 정의역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범위를 생각해 주셔야 돼요. 이게 세 번째입니다. 이 과정대로 하시면 역함수를 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뭐냐면 예제 10번이 있었어요. 앞에 풀어드렸을 때 예제 10번 문제를 보시면 무슨 함수냐면 생산 비용 함수 fx가 15x 플러스 100입니다 라고 이렇게 주어졌었어요. 이 문제에서. 그랬을 때 이 x는 뭐였냐면요. 요거를 fx가 뭐랑 같은 거냐면 y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함수는 y는 15x 플러스 100이라고 이렇게 보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x는 뭐냐면 생산 비용 함수니까 x값이 생산량이었어요.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y값이 누구였냐면 생산 비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생산을 한 개 생산하는데 드는 비용은 115요. 생산을 2개 생산하는데 드는 비용은 130이요. 이런 함수 관계가 있었던 거예요. 생산량을 얼마를 집어넣었을 때 비용이 얼마인가 계산한 거예요. 근데 요거에 뭐를 구할 거냐면
역함수를 구할 거예요. 역함수 구하세요 라고 하면 첫 번째 뭐다? x랑 y랑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x는 15y 플러스 100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이게 역함수예요. 거꾸로 가는 함수. 근데 보통 두 번째 함수는 누구는 꼴로 바꿔요? y는 꼴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15y는 이항하겠습니다. x 100입니다 라고 이렇게 바뀔 거고요. 우리가 찾는 y는 15분의 1x 마이너스 15분의 100입니다 라고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이 값이 이 함수에 뭐가 되는 거냐면 역함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뭐하고 뭐가 바뀌어야 된다? x랑 y랑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결국 이 x랑 y랑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바뀌어져서 여기서의 x는 누구 값이 되는 거냐면 생산량이 되는 거고요. y 값이 누가 되는 거냐면 생산 비용입니다 라고 이렇게 바뀌어져요. 그래서 이 함수는 뭐를 나타내주는 거냐면 생산 비용에 따른 잘못 썼다. 그쵸? 네. 죄송해요. 제가 여기 잘못했네. 이 x가 생산량이면 안 되죠. 이 x가 누구로 바뀌어야 돼? y로 바뀌고 이 y가 누구로 바뀌어요? x로 바뀌는 거니까 여기 값이 x 값이 생산 비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y 값이 누가 되는 거냐면 생산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 비용에 따른 생산 함수가 되는 거예요. 여기 값이. 요 값은 뭐였냐면 생산량에 따른 생산 비용 함수였는데 지금은 생산 비용에 따른 생산량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역과 치역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사실은 같은 함수인데 주인공이 바뀐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식이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개를 생산했을 때 생산 비용이 얼마일까요? 라고 하면 이 식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115가 되는 거고요. 반대로 제가 지금 가진 비용이 115원입니다 라고 했을 때는 여기에다가 115를 집어넣으면 몇 개 생산할 수 있을까요? 하면 한 개의 생산량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그래서 요 과정이 뭐냐면 역함수 관계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역함수는 요 순서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캡처 노트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합성함수와 역함수의 개념을 이해하셨으면 그게 경제에서 어떤 경우에 쓰이는지 한번 직접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예제 11번 문제고요. 영재는 친구 3명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돈을 모으기로 하고 금액을 정해놓고 사다리 게임을 하기로 했다라고 정했네요. 그래서 공평하게 나누지 않고 10,000원, 7,000원, 5,000원, 0원입니다. 웃기네요. 제가 그렇네요. 영재는 친구 3명과 함께 하니까 총 4명이네요. 그죠? 그래서 저는 잘못 읽고 3명이서 이거 4명을 했나 했는데 영재 포함하면 4명이서 영재를 포함한 4명이 사다리 타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실제로는 이렇게 가렸겠죠. 가운데를 가려서 누구 하겠습니까? 라고 하고 선택을 이렇게 했답니다. 그랬을 때 지금 금액은 10,000원, 7,000원, 5,000원, 빵원이랍니다. 10,000원, 7,000원, 5,000원. 저는 0원이 됐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입니다. 1번 문제는요. 출발점을 그림과 같이 정했을 때 각자 지불해야 할 액수는 얼마일지 정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다리 타기 아시죠? 그대로 가는 거예요. 영재 갈게요 하면 1번. 영재는 10,000원이네요. 친구 1입니다. 친구 1 가겠습니다. 친구 1은요. 4번이네. 친구 1은 0원입니다. 라고 이렇게 만들어지네요. 그러면 친구 2입니다. 친구 2는요. 라고 하면 가보실래요? 3이네요. 5,000원.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친구 3은요. 아마도 자연스럽게 얼마가 나올 거냐면 7,000원이 나올 거예요. 한번 가볼게요. 친구 3은
띠 가서 네 맞네요. 7,000원이라고 이렇게 결정되는 이것도 어찌 보면 하나의 함수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영재 이게 사실은 이런 거죠. 집합 x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영재 친구 1, 친구 2, 친구 3 그리고 y라는 함수가 이렇게 있었을 때요. 얘가 10,000원, 7,000원, 5,000원, 0원이라고 해서 영재는 10,000원, 친구 1은 0원, 친구 2는 5,000원 그리고 친구 3은 7,000원입니다 라고 이렇게 가는 하나의 뭐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함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의 의도는 출제 의도는 사다리 타기를 할 수 있니를 묻는 게 아니라 사다리 타기도 뭐의 일종이다? 함수의 일종이다를 생각하세요 라는 출제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값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1회 사다리 타기 게임은 1대1 대응임을 설명하여라. 제가 지금 2번까지 같이 푼 거예요. 이 집합 x에서 y로 갈 때 1대1 대응은 뭐예요? 정역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하나씩 갈 때 겹치지 않고 남는 애 없게끔 하나씩 다 맞아 떨어지는 걸 보이면 1대1 대응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요 2번 풀이는 그냥 요걸 토대로 직접 함수를 생각해서 봤더니 치역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라고 해서 1대1 대응임을 보이시면 되고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실제 사다리, 모든 사다리 타기 함수는 무슨 함수냐면 1대1 대응 함수예요. 1대1 대응 함수인데 그거를 증명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증명하는 건 제가 엄밀하게 증명하진 않고 그냥 아이디어만 알려드릴게요. 뭐냐면 원래 1, 2, 3이라는 함수가 여기에 1, 2, 3이라고 이렇게 주어지면 사다리가 여기 선을 하나 안 그었어요. 그러면 1, 2, 3이 이렇게 대응하면 1은 어디로 가요? 1로 가고 2는 어디로 가요? 2로 가고 3은 어디로 가요? 3으로 가니까 요거 자체가 1대1 대응이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다가 선을 하나 이렇게 쓱 그을 거예요. 그러면 이 대응이 바뀌어요. 1은 누구로 가요? 2로 가죠. 2는 누구로 가요? 1로 가요. 그래서 두 개가 자리 바뀌는 거예요. 이게 짝대기가 하나 그어질수록 얘가 1이 어디로 갔냐면 2로 갔고 2가 어디로 가냐면 1로 가고 3은 그대로 가요 라고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만약에 여기서 선을 하나를 이렇게 싹 그었다고 봅시다. 그러면 1이 2로 가던 게 2가 또 어디로 가요? 3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1이 어디로 가냐면 3으로 이렇게 바뀌어지고요. 3값이 누구로 가냐면 2로 가고 그 다음에 2값은 그대로 1이라고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사다리 타기는 애초에 1대1 대응인 과정에서 짝대기를 그으면 그을수록 자리만 바뀌는 거예요. 자리가 바뀌는 거고 몰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1대1 대응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엄밀한 증명은 아니고 아이디어만 이렇게 알려드린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사다리 타기는 1대1 대응이다. 넘어갈게요. 세 번째입니다. 사다리 타기 게임을 할 때 함수를 생각할 때 역함수가 존재하는지 설명하여라 라고 하면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함수를 F라고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여기서 여기로 가는 F의 인버스 함수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존재하죠. 10,000원에 해당하는 친구는 누구예요? 영재. 그건 거죠. 영재는 얼마예요? 10,000원. 이거의 역함수가 10,000원을 누가 내요? 영재요. 근데 이게 1대1 대응이니까 역함수가 어떻게 돼요? 존재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함수다 라고 언급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에서 설명하여라 라고 하면 수학적으로 이렇게 하면 돼요. 함수 f가 1대1 대응이므로 역함수가 존재한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네, 4번은요. 제가 좀 그렸어요. 제가 여기 PPT에다가 저걸 식을 2개를 한 번에 쓰기가 공간이 부족해서 자, 읽겠습니다. 아래 그림의 사다리 타기 게임을 이용하여 각자의 역할을 정해보고 2개의 사다리를 세로로 붙이면 제가 세로로 붙였어요. 교과서에서는 이게 가로로 있지만 세로로 이렇게 붙였을 때 합성함수가 만들어지는지 설명하여라 라고 하면 실제로 합성함수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다리 타기는 뭐다? 함수의 일종이에요. 그리고 함수와 함수가 주어졌을 때 합성함수 하는 건 특별한 제약이 없어요.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은
1대1 대응입니다 라는 제약이 있지만 합성함수는 두 함수가 주어졌을 때 언제든지 합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합성함수가 만들어집니다 라고 하시면 되고, 만약에 요 함수를 F, 요 함수를 G라고 이렇게 붙여주면 이게 가능한 거죠. G 합성 F, X가 정의가 되는데 어떻게 정의되는 거예요? G 합성 F에 누구를 집어넣을 수 있어요? 영제를 집어넣을 수 있는 거죠. 영제를 집어넣으면 G에다가 뭐를 하는 거예요? F 영제 값을 먼저 계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잠깐만, 제가 갑자기 이름이 낯설지? 영제 맞죠? 네, 영제가 띠 가서 4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요 값은 G 4값과 같은 거고, 그러면 4에 그대로 다시 G라는 함수에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으면 띠 가서 얼마가 나와요? 1이 나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성함수 영제를 집어넣으면 두 개 이렇게 가서 절로 간다더라. 충분히 합성함수 개념 이해하실 수 있겠죠? 만약에 친구를 집어넣었어요. 친구 1 집어넣으면 띠 3 나오고, 3 집어넣으면 띠 가서 2가 나옵니다 라고 이렇게 주어지면 합성함수입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으면 넘어가도록 할게요. 예제 12번입니다. 어떤 생산품의 가격 P와 팔리는 양 Q, 퀀티티 기억나시나요? 생산량, 양 Q는 수요함수 요거를 따른다 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생산량에 따라서 뭐가 주어진 거냐면 가격이 결정이 됐었네요. 그랬을 때 한편 제품 Q를 생산할 때의 비용 CQ는 문자를 보셔야 돼요. Q를 집어넣으시면 25분의 루트 Q 플러스 600이다 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C를 P의 함수로 나타내어라 라고 한 건 합성함수를 만들어 보세요 인 거예요. 뭐냐면 여기 잘 보시면 쓸게요. P는 마이너스 4분의 1 Q 플러스 100입니다. 0에서부터 Q 값이 400 사이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P는 가격, Q는 생산량, 팔리는 양, 팔리는 양이네요. 그걸 여기서는 이제 수요라고 이름을 붙여줬나 봐요. 그죠? 그래서 수요 함수인 겁니다. 그랬을 때 뭐냐면 제품 생산 비용 CQ 요 값은 요거 이제 생산 비용이에요. 비용 함수인가 봐요. 생산 비용 함수인데 얘가 25분의 루트 Q 플러스 600이라고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지금 찾는 건 C와 P 사이의 관계를 찾으라는 거예요. 여기 식이 주어진 건 C와 P 사이에 식을 세우세요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CQ 값은 뭐에 관한 식? P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CQ는 지금 뭐에 관한 식이에요? Q에 관한 식이죠. 얘가 문자가 P로 바뀌어야 해 라고 문제의 의도를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 Q 대신에 누구를 집어넣는 거냐면 P가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약간 변형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변형하셔야 되냐면 P가 요 값이잖아요. 얘를 Q는 꼴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얘를 이항하면 마이너스 4분의 1 Q 값은 P 마이너스 100이라고 쓸 수 있을 거고요. 양변에 마이너스 4를 곱하면 Q는 마이너스 4P 플러스 400이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Q를 어디다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될까요? 그래서 요 값에 집어넣으면 누가 되냐면 CQ가 누구로 바뀐 거냐면 이제 P로 바뀌는 거죠. 얘가 누구에 관한 식으로 바뀌어요? P에 관한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P에 관한 식으로 바뀌면서 25분의 루트 저거 집어넣으면 돼요. 4P 플러스 400 플러스 600입니다 라고 이렇게 주어지시면 C를 누구에 관한 함수로? P에 관한 함수로 나타낸 겁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괜찮을까요?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 합성함수인 거예요. 요 함수와 요 함수를 합성을 하는 건데 주인공이 P는 이었는데 누구로 바꿨어요?
Q는 이라고 바꿔서 여기 식에다가 집어넣은 겁니다. 그리고 주의하셔야 되는 거 모두 따져주셔야 돼요. 여기 P의 범위도 따져주셔야 돼요. 그런데 Q의 범위가 0부터 어디까지 움직여요? 400까지 움직이죠. 그랬을 때 P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움직이나요? 라고 하면 여기에서 이때 P의 범위도 같이 생각해 주셔야 돼요. 어떻게 찾아주셔야 되냐면 이것만 이렇게 옆에다 따드릴게요. 뭐냐면 여기가 무슨 축이에요? Q축이었어요. 그리고 여기 값이 무슨 축이에요? P축인 거예요. 요 함수 자체는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1이면서 플러스 100이니까 이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Q의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주어진 거냐면 0부터 그 다음 어디까지냐면 400까지야. 여기가 400이에요. 400을 집어넣으면 이 식에다 40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00 플러스 100이니까 0 나오거든요. 정확하게 여기까지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Q의 범위가 0에서부터 400까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P의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요점의 좌표는 Y절편이니까 여기 빵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100인 거죠. 그래서 Q가 0부터 400까지 움직이면 P는 어디서부터? 0에서부터 100까지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얘는 P에 관한 함수라 옆에다가 P는 0에서부터 100입니다 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얘가 합성함수 나타낸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찍으려고 합니다. 원래는 문제 7번이 있어요. 7번이 있는데 얘도 뭐냐면 합성함수예요. 달러를 유로화로 바꾸고 유로화를 엔화로 바꾸는 거. 함수를 두 번 거치는 거예요. 1달러를 2유로로 바꾸고 2유로를 2엔화로 바꾸는 거. 두 개의 함수를 합친 거. 합성함수 개념이라 앞에 개념 설명 잘 들으셨으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 7번은 여러분께 제가 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풀 수 있기는 있거든요. 근데 양보하는 거예요. 근데 혹시 여러분 중에 풀어보시고 이해가 안 되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그 문제 풀어서 따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혹시 강의 중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 그 다음에 이해가 잘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